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이거 마법 아니야? 라며 기겁하는 발명품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도어락입니다. 1990년 한국 기업 아이레보가 만든 브랜드 게이트맨이 등장하며 전 세계 열쇠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죠. 게이트맨은 단순히 번호를 누르는 걸 넘어 보안성과 편리함을 합친 한국형 보안 시스템을 완성했는데요. 당시로선 파격적이었던 이 기술은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사실 해외에선 여전히 열쇠가 흔하지만 한국은 게이트맨 같은 기업들 덕분에 전 국민 90%가 열쇠 없는 생활을 누리는 독보적 1위 국가가 된 거죠. IT 강국 코리아의 자부심 현관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 도어락도 혹시 이 브랜드인가요? 그런데 번호 바꿨다가 까먹어서 멘붕 온 적 다들 한 번씩은 있죠? 지금 마시는 그 콜라 원래는 마약 중독을 고치려고 만든 미친 약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코카콜라 개발자 펜버턴은 전쟁 중 칼에 배가 찢기는 중상을 입습니다. 그 고통을 잊으려 선택한 건 모르핀. 한 번 맞으면 영혼까지 털린다는 최강의 마약이죠. 모르핀 중독으로 죽어가던 그는 결단합니다. 마약을 마약으로 잊자. 그렇게 코카인 원료과 와인을 섞어 만든 괴상한 약술이 콜라의 시초였습니다. 금주법 때문에 술을 뺄 수밖에 없자 대신 탄산수를 섞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사람들은 환각 성분에 취하고 톡 쏘는 맛에 미쳐버렸죠. 죽음의 중독에서 탈출하려던 처절한 몸부림이 연 매출 수십조 원의 검은 황금이 된 겁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상큼한 오렌지 맛 환타. 그런데 이 음료 사실 나치 독일에서 콜라 대신 마시려고 만든 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미국은 독일로 가는 코카콜라 원액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독일 코카콜라 지사는 비상이 걸렸죠. 콜라가 없으면 우린 망한다. 원료가 없자 그들이 선택한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치즈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 유청과 술을 짜고 남은 사과 섬유질을 섞어 만들었거든요.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 탈탈 턴 조합이었죠. 지사장 맥스 카이트는 직원들에게 상상력 FANTASI를 발휘해 라고 소리쳤고 거기서 환타라는 이름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조합? 이 독일에서 콜라보다 더 대박이 나버립니다. 히틀러의 군대가 마시던 비상용 음료가 지금은 전 세계인의 상큼한 간식이 된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주변을 둘러보세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책상 위에 케첩, 택배 상자에 뽁뽁이, 그리고 퇴근 후 달려가는 헬스장의 런닝머신. 우리가 매일 쓰는 이 평범한 물건들이 사실은 전혀 다른, 심지어는 충격적인 목적으로 발명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일상 속 사물들의 기막힌 반전 역사를 파헤쳐봅니다. 원래는 고문기구였던 운동기구부터 벽지가 될 뻔한 포장재까지 자팍다식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전 세계인의 소스, 케첩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케첩하면 토마토를 떠올리죠. 하지만 케첩의 조상은 토마토가 아니라 생선이었습니다. 17세기 중국 푸젠성 지역에서는 생선 내장을 소금에 절여 만든 젓갈 같은 소스를 먹었는데 이걸 코세케-TSIAP라고 불렀죠. 이 소스가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영국인들은 자기 입맛대로 레시피를 바꿉니다. 놀랍게도 당시 케첩의 주재료는 버섯이나 호두였어요. 토마토는 당시엔 독초 취급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아는 토마토 케첩이 등장한 건 1800년대 후반 미국의 헨리 하인즈가 설탕과 식초를 듬뿍 넣어 보관성을 높인 제품을 내놓으면서부터입니다. 즉 케첩은 젓갈에서 시작해 버섯을 거쳐 토마토가 된 셈이죠. 두 번째는 여성들의 패션 아이템 하이힐입니다. 아름답지만 발이 아픈 이 신발 원래는 누가 신었을까요? 바로 전쟁터의 남자들이었습니다. 16세기 페르시아 기병들은 말을 탈 때 발이 등자에서 빠지지 않도록 굽이 높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전투 장비였죠. 이것이 유럽으로 건너가 귀족 남성들 사이에서 유행이 됩니다. 특히 키가 작았던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는 하이힐 매니아였습니다. 당시 하이힐은 권력과 남성성의 상징이었죠. 이후 계몽주의 시대가 오면서 남성들은 실용적인 낮은 굽을 택했고 하이힐은 여성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남자가 신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원조는 남자였습니다. 세 번째 택배 상자의 감초이자 심심풀이 장난감 뽁뽁이입니다. 1957년 미국의 두 엔지니어는 청소하기 쉬운 입체 벽지를 발명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뽁뽁이를 벽에 바르려고 했던 거죠.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아무도 비닐을 벽에 바르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요. 온실 단열재로도 팔아봤지만 역시 망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 바뀝니다. IBM이 거대한 컴퓨터를 안전하게 배송할 포장재를 찾던 중 이망한 벽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 순간 인테리어 역사상 최악의 발명품은 포장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은 헬스장의 필수품 러닝머신입니다. 살을 빼려고 뛰면서 아 죽겠다 싶으신 적 있죠? 그 느낌 아주 정확한 겁니다. 1818년 영국 죄수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동시에 곡식을 빻는 동력을 얻기 위해 고안된 것이 바로 트레드 휠입니다. 죄수들은 하루 6시간 이상 끊임없이 회전하는 계단을 올라야 했습니다. 유명한 작가 오스카 와일드도 감옥에서 이 형벌을 받고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할 정도였죠.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19세기에 사라졌던 이 고문기구는 1960년대 운동기구로 재탄생합니다. 과거엔 벌을 받으려고 뛰었지만 지금은 돈을 내고 뛴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죠. 젓갈이었던 케첩, 전투화였던 하이힐, 벽지였던 뽁뽁이, 고문기구였던 런닝머신까지. 모든 사물에는 우리가 모르는 반전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물건도 100년 뒤엔 어떻게 기억될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잡학다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매일 보고 사용하는 것들 속에 숨겨진 사실들이 때로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는 거요. 오늘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친구들 앞에서 아는 척하기 딱 좋은, 하지만 아무도 몰랐던 기묘한 잡학 지식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일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딸기 좋아하시죠? 그런데 식물학적으로 딸기는 사실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그 빨간 부분은 꽃받침이 자란 허절매고요. 표면에 깨처럼 박힌 작은 점들이 있죠? 그게 진짜 딸기의 열매입니다.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수박, 바나나, 호박은 식물학적으로 베리베리류에 속하지만 정작 이름에 베리가 들어간 딸기와 라즈베리는 베리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꿀은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썩지 않는 음식입니다. 실제로 이집트 피라미드를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이 3000년 전에 꿀 단지를 발견했는데 이걸 먹어봤더니 지금 먹는 꿀이랑 똑같이 달콤하고 멀쩡했대요. 꿀은 수분 함량이 낮고 산도가 높아서 박테리아가 살 수가 없거든요.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릴까 고민 중인 꿀이 있다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 몸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낮에는 멍하다가도 밤만 되면 정신이 맑아지는 분들 계시죠? 그건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낮보다 밤에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낮에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느라 바쁘지만 밤에는 그 정보들을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느라 풀가동을 하거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기 직전에 쏟아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 하나 신기한 점. 범죄 수사할 때 지문을 대조하죠. 그런데 지문만큼이나 사람마다 고유한 무늬를 가진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혀입니다. 혀의 돌기 모양과 무늬인 설문은 전 세계 사람 중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지문 대신 혀로 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상식의 반전도 있습니다. 여러분, 라이터와 성냥 중에 뭐가 먼저 발명됐을 것 같나요? 당연히 단순해 보이는 성냥 같죠? 하지만 정답은 라이터입니다. 최초의 라이터는 1823년에 발명됐고 우리가 아는 마찰 성냥은 그보다 3년 늦은 1826년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이터가 성냥보다 형님인 셈이죠. 당근 색깔은 또 어떻고요? 우리는 당근 하면 당연히 주황색을 떠올리지만 17세기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당근은 대부분 보라색이나 흰색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의 주황색은 어디서 왔을까요? 당시 네덜란드 농부들이 자신들의 국가 상징색인 오렌지색을 널리 알리기 위해 보라색 당근을 주황색으로 개량해서 퍼뜨린 것이 지금의 표준이 된 겁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 색깔 하나에도 정치가 들어있었던 거죠. 자, 이제 빠르게 몇 가지만 더 짚어볼까요?
첫째, 상어는 지구상에 나무가 생겨나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상어는 약 4억 년 전부터 바다를 누볐죠. 둘째, 코끼리는 전 세계 포유류 중 유일하게 점프를 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무릎 구조상 몸을 띄울 수가 없거든요. 셋째, 하마의 땀은 핑크색입니다. 이 땀은 단순한 땀이 아니라 자외선 차단제이자 항생제 역할을 하는 아주 특수한 액체죠. 마지막으로 케첩은 1830년대에 미국에서 약으로 팔렸습니다. 설사나 소화불량을 치료하는 약품으로 등록되어 판매되다가 나중에야 소스로 정착된 겁니다. 오늘 준비한 10분 잡학 지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실이 가장 놀라웠나요? 이건 진짜 몰랐다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되는 순간, 세상은 조금 더 재밌어지는 법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